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네,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4월 1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광고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오는 3일이 인도네시아 휴일인데요. 이날 아침 7시 CBMC 자카르타 회원사 사장님들이 스나얀 SDC 베스트 웨스턴 호텔에 모여서 반텐라마 반탐 왕국과 바타비아 무역사무소 잔해를 찾아 나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료 무역과 유럽 각국의 동남아 식민지 전쟁의 희생물로 한순간에 사라진 바 있는 이슬람 왕궁터하고 화란 무역기지를 찾아 나서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강하고 화려했던 반탐 이슬람 왕국의 몰락과 유럽식 요새의 역사적 의미를 오늘날에 되새겨 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자카르타에 계신다면은 무조건 3일 아침 7시까지 스나얀시티 건너편에 있는 맥도날드 위층 호텔 레스토랑으로 오시면 조인이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현재 약 60여 명이 함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그냥 오시기만 하면은 즉각 반텐라마로 조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두 가지가 주제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인도 파시픽 커만도라고 하는 미국형 하나의 그 동맹에 가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되겠고요. 다른 하나는 2030년에 인도네시아가 분열될 거냐 아니냐는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주말 보면요, 브로모 화산이 분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화구에서만 화산이 뿜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브로모 화산을 찾은 관광객들은요, 비록 정상까지는 오르지 못한다 해도 그 밑에 있는 회교 힌두교 사원까지는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래 사막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말을 타고 간다든지 혹은 사륜구동 집차를 타고 얼마든지 브로모 관광을 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MRT 자카르타가 개통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마침내 오늘 4월 1일부터 자카르타에 MRT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카르타에도 MRT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1985년 지금부터 약 34년 전에 하비비 전 대통령 때 시작한 MRT 건설 계획이요. 1919년 3월 24일 6명의 전직 대통령들과 9명의 전직 주지사들의 축하 메시지를 받는 가운데 빛을 보게 됐다고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오랜 기간이 걸려진 그런 자카르타 MRT 공사긴 하지만요.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자기 국민들에게 MRT, 즉 Mass Rapid Transit라고 하는 그런 지하철을 선물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레박블루스에서요, 바트마와티를 거쳐서 쯔퍼떼 그리고 블록 R, 또 블록 M, 시시망가라자, 그리고 스나얀, 이스터라, 그리고 벤둥안 힐릴, 또 세티아부디, 두쿠 아타스, 그리고 호텔 인도네시아까지
이런 구간만 개통하는 것이긴 하겠지만요. 곧 하이부터 그리고 사리나를 거쳐서 모나스 그리고 하르모니 그리고 망가브살 글로더 꼬따까지 제2구간 공사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이 다니면은 요금 체계는 어떻게 했나 하는 게 궁금해지는데요. 지난주 3월 25일 월요일 자카르타 지방의회가 지하철 그리고 LRT 경전철이 되겠죠. 경전철의 요금 체계를 확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MRT 종점인 레박블루스에서 호텔 인도네시아역까지 8,500루피아 그리고 벨로드롬이라는 데서 클라파 가딘까지 가는 LRT 요금은요 5,000루피아로 정했다고 합니다. 하여간 자카르타에 MRT가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막히고 또 자카르타가 만성 교통체증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어디를 가는 것을 주저했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지하철이나 LRT를 타면 되니까 파트마와띠라든지 찌페떼 쪽에 찌토스라든지 또는 시시망가라자에 있는 롯데마트라든지 한국식당 배다니 가든까지 가는 길은 아주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자카르타에서도 지하철이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카르타에도 역세권의 부동산이 이제 큰 인기를 더하고 있다는 뉴스가 부가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 말에는요, 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부통령 후보들의 토론회였기 때문에 크게 국민들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인지 콤파스 신문은 연령별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눈에 띄는 것은요, 인도네시아 X세대, 즉 41세에서 52세까지의 유권자들의 경우 마루 아민에게 31.1%를 던지고 있고요. 산디아고 우노 후보에게는요, 32.2%의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조코이 후보가 브라보 후보를 상당히 많이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부통령 후보는요, 기호 2번이 이기고 있는 게 이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마루 후보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절반 이상이나 되는 그 유권자가 종교적인 경험이 많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데 반해서 산디아고 우노에 대해서는요,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는 그런 질문에 그가 인텔리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나이가 젊다고 하는 것 외에도 아주 다양한 이유로 지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은요, 부통령 후보도 대선 변수로 적용하기가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의 제목을 달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치권은 이제 2019년 대선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갖가지 분석과 예측 그리고 호악,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일 비교하기가 쉬운 데이터는요, 역시 2014년에 있었던 대선 분석 자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시 조코이 유스칼라 후보는요, PDP하고 그리고 PKB 또 나스뎀 한우라당과 연정을 해서 53% 정도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는데요. 그 반대로 브라보하고 핫다죠. 핫다르자사 후보는요, 그린드라, 골카르, 판, 빼까에스 그리고 빼베베 당과 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6.85%의 지지를 받는데 그쳐서 그만 낙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브라보 후보 측은요, 민주당을 얻고 있고요. 그 대신에 골가루와 빼빼빼 당을 조코이 후보 측에 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해진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30년에 인도네시아가 분열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지난 3월 13일자 컴파스 신문은요, 조크자카르타에 있는 가자마다 물리과 대학교 역사교육과 아구스 수익로 교수의 오피니언을 7페이지 전면에 걸쳐서 싣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시기에 이런 글을 싣는지 지난번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그 목적이 뭔지 그게 참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것은 지난 대선 당시에 브라보 후보가 이 문제를 강하게 주장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브라보 후보는요, 대선에 패배한 뒤에 이 인도네시아 부바르 2030년 이슈를 다시 꺼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2030년 인도네시아가 부바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슈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바르 그러면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부바르라고 하는 것은요, 바사로 분열 혹은 분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이 돼서 인도네시아가 5개의 나라로 분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다시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주장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 이슈가 조코이 대통령 후보 측에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은 브라보 후보 측에 유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건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는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뭔가는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 갑자기 인도네시아에 이런 뉴스, 이런 위기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점에서 2030년 인도네시아 부바르 이슈는요, 매우 큰 이슈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런 이슈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줄곧 인도네시아에 제기되어 온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최근 모나스 광장 이슬람단체 군중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모멘트가 다시 되고 되살아난 바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슬람 단체들과 범야권 정당들은요, 다시 브라보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이 이슈를 가지고 결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조코이 대통령은요, 즉각 인도네시아는 하나라는 그 판차실라 건국 이념과 비네카 뚱갈 이까라고 하는 정신으로 이 결집을 결사적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 퍼시픽 커만더 이슈입니다. 지난주 신문에 보면요, 인도네시아 BRI 은행이 자카르타 반둥간 고속전철 건설 문제에 대해서 다소 불편한 심기를 토로하는 그런 이상한 뉴스가 전해진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지금 와서 공사가 지연된 이유가 뭔지 인도네시아는 그게 우리나라 잘못이냐 아니면은 중국의 잘못이냐 하는 것을 따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비에리 측은 주장을 통해서 나타난 걸 보면은 자카르타 반둥간 고속철 공사 진행과 그런 과정에서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다소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불만 섞인 뉴스가 나오는가 싶더니 그 다음 날에 보면요, 중국과 일괄 타결해 볼 것이라고 하는 뉴스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뭔가 중국과 중대한 결정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를 공개적으로 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중국과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집요하게 시작한 바 있습니다. 물론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도 중국의 자본을 유치하면서 ICC를 탈퇴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선언을 하고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필리핀은요, 실리를 취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게 주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와서 깬다고 하는 것은요, 매우 짧은 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냥 중국을 멀리하기보다는 상당히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할 수도 없는 그런 그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 보면은 유수프 칼라 부통령이 자카르타 인도퍼시픽 고위급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도퍼시픽 커맨드라고 하는 일명 인도태평양 경제안보동맹체제는요, 아직 구체적인 내막이 밝혀진 바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중국의 1대1로 정책, 그러니까 바사로요, 버르카르사 사북단 잘란 그런 정책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놓고 미국을 비롯한 호주, 인도, 일본이 주도적으로 하나의 경제안보 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인도퍼시픽 회의 참가국들을 보면요, 아세안 10개국하고요, 미국과 일본, 호주, 그 외에도 중국, 러시아, 인도, 뉴질랜드, 한국이 여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 한국이 참가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도 인도퍼시픽 가입을 반대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참가를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이유냐 하는 겁니다. 뭔가 정보를 여기서 얻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참가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놓고 있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도 우리나라처럼 뭔가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수프 칼라 부통령은 인도퍼시픽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 조직이 성공하려면은 조직의 목적이 투명해야 하겠고 또 공고한 협력 관계가 여기에 이루어져야 하면서 또 대화로 또 나가서는 국제법을 준수하는 등의 원론적인 주문을 이 공맹 라인에 내놓고 있습니다. 금주 주간 뉴스를 끝으로 3월을 마무리하고 4월을 맞고 있습니다. 4월 3일은 이슬람 창시자 무하마드의 생일이라고 해서 하루 공휴일로 쉬게 되는데요. 4월 17일은 대통령 선거일이기 때문에 쉬고요. 그리고 하루 걸러서 19일은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징검다리 연휴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후에 선거 결과 승복 여부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치권이 뭔가 요동을 칠 게 아니냐는 그런 예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예측은 상당히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은 아주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악, 다시 말해서 거짓말 정보가 도를 넘고 있다는 보도도 신문이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너무 많은 호황 뉴스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신문이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3월 마지막 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